자, 유형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개념에 대해서 배웠을 거고, 오늘은 이제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네 가지, 좀 밑에 당구장 표시까지 하면 5개 유형을 하나하나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요 유형.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어떤 자연수가 되는 방정식에서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문제를 보면 이래요. 자, 필기를 이제 자체펜으로 하려고.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9가 돼야 된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9가 돼야 된대. 그럼 이렇게 되게 하는 x, y, z의 순서상의 개수를 세달라는 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봐봐. 예를 몇 개 들어볼게요. 그래서 얘가 2고, 얘가 2고, 그 다음에 얘가 5,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얘가 3이고, 3, 이렇게 같은 게 다 나와도 상관없는 거고, 그 다음에 별다른 말이 없으니까 0도 0, 2, 7 이런 것도 될 거고, 음수가 나와도 문제는 없어. 그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1 이래도 문제는 없는데 1번, 2번 문제 조건을 이제 보자는 거지. 문제 조건을 보니까 어때? 1번은 x, y, z가 모두 음이 아닌 정수여야 된다. 음이 아닌 정수라는 거는 0 플러스 자연수. 그치? 자연수와 0을 가지고만 x, y, z를 표현해 달라는 거고,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바로 얘가 몇 개다 라고 생각하기엔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그렇고 순열에서 어떻게 생각하자고 그랬어? 얘랑 똑같이 얘랑 1대1 대응이 되면서 다 채울 수 있는 다른 상황이 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x, y, z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9개를 선택하는 가짓수가 몇 개 나올 거야. 근데 요 가짓수와 요 가짓수가 같다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거든. 다른 말로 요 x, y, z 3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9개를 뽑는 모든 경우 하나가 요 음이 아닌 순서상의 개수 하나랑 다 1대1 대응이 될 거라는 거야. 자, 한번 해볼게요. 내가 x, y, z 3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9개를 뽑는 몇 가지 경우를 나열해 볼 거야. 예를 들어서 x, y, z 이렇게 나열을 해봤어. 그치?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뭐랑 1대1 대응된다? 이 3,3,3 x가 3이고 y가 3이고 z가 3인 거랑 1대1 대응 될 거라는 거야. 왜 되는지도 이거의 개수로 대응을 시키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엄청 많을 거야. 요거의 개수는 엄청 많을 건데 몇 개 더 나열을 해보면은 x, y, z 이런 것도 있겠지. 이거는 뭐랑 대응되겠다라는 거야? 요거 두 번째 거 일부러 이렇게 쓰고 있는 거잖아. 2,2,5 x가 2개, y가 2개, z가 5개니까 저 2,2,5랑 대응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럼 이제 눈치가 오죠? 다음에 한번 나열해볼까? 엄청 많을 거야. 엄청 많을 건데 1대1 대응시킬 수 있는 거, x를 안 가져오고 y를 2개 가져오고 z를 7개 가져오는 거야. 너무 많네. 자, 이렇게 가져오는 거는 뭐랑 대응되겠다? 요 0,2,7에 대응되겠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눈치껏 잘 보면은 이 x, y, z 3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9개를 뽑는 이 엄청나게 많은 경우랑 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9가 되는 음이 아닌 정수인 해의 개수, 저 순서상의 개수랑 당연히 1대1 대응이 되면서 빠짐없이 다 되겠다라는 느낌이 와야 돼. 그 느낌까지 내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어요. 아, 같겠구나 이런 느낌이 든다면은 이건 그냥 정의잖아. 3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9개 뽑는 거는 3H9라는 게 그냥 아예 정의라고 우리가 이 전 시간에 했고, 이거의 계산은 H로만은 할 수 없고 어떻게 하자? C를 이용하자 라고 했었지. 더해서 1 빼서 앞으로, 뒤에 게 뒤로. 그래서 계산하면은 55개, 얘는 55개가 나온다는 거야.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9개 뽑는 경우는 55개다 라는 걸 앞에서 설명을 했었고, 칸막이 이런 걸 설명했잖아. 그거랑 얘랑 같을 거다 라는 느낌이 오니까 얘도 55개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지. 이해돼요? 자, 되길 바라면서 두 번째 문제. 자, 이번엔 x, y, z가 모두 양의 정수이고 싶대. 그러니까 0,0,9 0,2,7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3,3,3 1,1,7 이런 식으로 x, y, z가 다 자연수여야 돼 일단.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도 뭔가 어떤 다른 거의 개수 세 가지고 이거 개 하면 얘도 세모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요 단원에서 지금 뭘 쓰고 싶은 거야? 이 H를 쓰고 싶거든?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1번처럼 뭐가 됐어야 돼? 얘가 0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돼야 H를 쓸 수가 있는 거거든?
그렇잖아. 안 뽑는 것도 있어야 우리가 H를 편하게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거잖아. 그지? 안 뽑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X, Y, Z가 모두 양의 정수이려면은 한 개는 뽑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H를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짓을 할 거냐면은 H를 좀 써먹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수법을 부리겠느냐,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야. X, Y, Z를 미리 한 개씩 줬다. 뭐였어? X가 들어가는 칸이고 Y가 들어가는 칸이고 여기 Z가 들어가는 칸이다 라고 하면은 X, Y, Z를 미리 하나하나씩 준 거야. 그러면 이 나머지에 몇 개씩 채울지 결정하는 걸 뭐해서 나머지의 개수를 X 다시, 나머지의 개수를 Y 다시, 나머지 한 개 채운 다음에 나머지의 개수를 Z 다시라고 한다면 한 개씩 뿌려줬기 때문에 총 9개에서 3개 뿌려줬으니까 6개 남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X 다시 Y 다시 Z 다시를 더해서 6이 돼야 되는데 이 X 다시 Y 다시 Z 다시는 0도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렇잖아. 얘가 0, 0, 6이 되면은 여기 0, 0, 6이 될 테니까 결국 X, Y, Z는 0, 0, 1, 1, 7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한 개씩 미리 줬으니까. 이해되겠어요? 그럼 얘도 내가 X 다시 Y 다시 Z 다시를 0이 들어갈 수 있으면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 순서쌍의 개수랑 요거의 순서쌍의 개수 하나씩 더해줘가지고 저걸 만드는 거의 개수가 같겠구나, 이런 느낌이 또 와야 돼. 위에보다 좀 더 어려운 느낌이 와야 되는 거지. 선생님이 어떻게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요. X, Y, Z를 한 개씩 뿌려두고 나머지 6개를 0 포함해서 이제 뽑아가지고 온 다음에 나중에 하나씩 다시 더해주자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올 거, 모든 게 다 빠짐없이 다 나올 거라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한 개씩 준 다음에 X, Y, Z 더해서 6이 되는 상황을 생각하는 거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3H6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왜 이렇게 미리 하나씩 줍니까? 왜 굳이 이렇게 미리 하나씩 줘요? H를 쓰고 싶으니까 하나씩 준 거야. 왜 H를 쓰려면 하나씩 줘야 돼요? 0이 가능한 상황이 돼야 H를 쓸 수가 있으니까. 0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한 개씩 줘서 자연수 조건이 아니라 하나씩 줬으니까 의미 아닌 정수 조건으로 바꾸겠다는 거야.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뭐 답이 당연히 나오겠다라는 거. 됐죠? 자,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이 이제 문제 풀어보세요. 교과서 다 갖고 있을 테니까 25페이지 문제 3번 풀어보시고 3번 너무 쉬우니까 방금 했던 거랑 거의 똑같으니까 34쪽에 교과서 34쪽에 발전 문제, 우리가 배운 거를 조금 발전시킬 수 있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잠깐 정지시키고 풀었다가 정지 푸시고 설명 들어봅시다. 자,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10이 돼야 돼. 근데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세모계라면은 바로 세모계를 구할 수는 없고, 얘랑 1대1 대응되면서 빠짐없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아까 느낌적으로 왔죠. 그래서 X, Y, Z, W 4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10개를 선택하는 굉장히 많은 거에 나올 텐데 그거 하나하나가 저 친구의 하나하나랑 1대1 대응되겠다 라는 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그렇다면 이건 그냥 정의잖아.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10개 뽑는 거는 4H10이 되겠다. 됐죠? 그래서 계산은 이제 C 이용해서 한다는 거 많이 연습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X, Y, Z, W가 모두 양의 정수이고 싶다. 그럼 양의 정수여야 되니까 0이 안 되는 거야. 0, 0, 뭐 2,8 이런 게 안 된다고. 근데 이렇게 0이 되었어야 우리가 H를 쓸 수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럼 H를 쓰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자는 거지. 어떤 작업? 하나씩 뿌려주는 작업을 하자는 거야. 하나씩 뿌려주면 이제 나머지 6개는 X 다시 Y 다시 Z 다시 W 다시가 6이 되면 되고, 그럼 얘가 만약에 0, 0, 0, 6이 나오면은 실제 X, Y, Z, W는 1, 1, 1, 7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하나씩 더해가지고.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거의 개수가 이걸 만족하는 거의 개수랑 당연히 똑같겠구나 라는 느낌이 와야 되고, 왜 굳이 한 개씩 줬다? 0이 가능하게 하려고. 왜 굳이 0이 가능하게 하려고 했다? H를 쓰기 위해서. 이 과정이라는 거지. 자, 이제 H를 쓸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이 4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6개 뽑는 거 4H6이 되겠다라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이제 될 거고, 자, 조금 발전된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1을 만족하는 만약에 의미 아닌 정수 X, Y, Z였다면 3H11 기계적으로 하면 됐고, 만약에 자연수 X, Y, Z였다면 하나씩 줘가지고 8개 남으니까 3H8 하면 됐어. 근데 이제 발전 문제니까 조금 발전을 시키겠다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이번에 홀수여야 된다. X, Y, Z가 홀수. 뭐 예를 들어서 뭐 3,3,5 뭐 이런 식으로
x, y, z가 홀수로 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자연수 조건만 됐으면 0이 포함되게 하려고 하나씩 더해주면 됐는데, 하나씩 더해줘도 문제는 연속적인 숫자가 아니잖아. 하나씩 더해주더라도 x 다시 더하기 y 다시 더하기 z 다시가 8이어야 된다라고 풀려고 했는데, 이게 그냥 아무 숫자나 0 포함한 아무 숫자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상황이 하나씩 더해가지고 홀수가 돼야 되니까 얘는 짝수가 돼야 되는 상황이네, 그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어떤 좀 머리를 썼냐면은, 어쨌든 우리가 하고 싶은 목표는 뭐 더하기 뭐가 어떤 자연수가 나오면서, 그 뭐 더하기 뭐라고 했던 그 뭐들이 어때야 돼? 0부터 0, 1, 2, 3, 4 이런 숫자가 다 되는 걸로 갖고 와야 H, 중복조합을 쓸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냐,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사실 어렵죠. 처음 봤을 때는 어려웠을 거야, 굉장히. 자, 요런 x, y, z를 2a 더하기 1, 2b 더하기 1, 2c 더하기 1이라고 하면은 2a, 2b, 2c는 당연히 짝수니까 1 더하면 얘네들은 당연히 홀수가 될 거야, x, y, z는. 그리고 홀수를 만드는 방법은 당연히 2a 더하기 1도 있지만 2a 빼기 1도 홀수를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 근데 왜 굳이 2a 더하기 1이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2a 더하기 1도 홀수고 2a 빼기 1도 홀수, x, y, z 홀수니까 저렇게 표현한 건데, 왜 2a 빼기 1로 하면 좀 귀찮아져? 왜 2a 더하기 1로 했을까? 그거죠. 요 a가, 요 b, 그리고 요 c가 뭐가 되도록 0도 될 수 있게 하려고, 0도 될 수 있게 하려고. 그래야 h 쓰기 편하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표현했으면 a는 1부터 가능한 거잖아, 그지? 얘가 홀수가 되려면 음수는 아닐 테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 그래서 내가 2a 더하기 1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0부터 쓸 수 있게 하려고. 자, 그래서 이제 대입합시다. x 대신에 y 대신에 z 대신에 대입해서 정리해주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가 되고, 그 a, b, c는 뭐가 되겠다? 음이 아닌 정수가 되겠다. 그럼 이제 얘를 만족하는 a, b, c의 개수가 세모개라면 얘를 만족하는 x, y, z의 개수도 세모개다라는 게 느낌이 와야 되는 거라고. 그렇잖아. 만약에 얘가 0, 0, 4였어. 그러면 여기 대입해보면 어때? 1, 1, 9가 되는 뭐 이런 상황인 거라고. 우리가 원하는 순서상 하나하나와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 하나하나가 1대1 대응되면서 빠짐없이 될 거라는 게 느낌이 와야 된다는 거야. 그 느낌이 안 와요. 그럼 몇 개 나열해보면서 느낌을 찾아야지.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건 이제 0도 가능한 음이 아닌 정수, 그리고 연속적으로 0, 1, 2, 3, 4 이런 숫자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h를 드디어 쓸 수 있다라는 거. a, b, c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4개를 뽑자. 3h4.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15가지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거.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 봅시다. 자, 이번에는 부등식 느낌. 뭐 어떤 A, B, C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거거든. 1번이랑 똑같아요. 근데 1번은 그 A, B, C를 더해가지고 어떤 자연수 n이 되게 하는 A, B, C의 개수를 구하는 거였고, 두 번째 유형은 뭐다? 요 부등식. 그러니까 m과 n이 어떤 숫자일 거야, 그지? 뭐 m이 뭐 3이고 뭐 n이 10 뭐 이런 식으로 m과 n이 숫자일 때 그 안에 들어갈 A, B, C의 순서쌍의 개수, 크기 관계가 주어졌을 때 이거는 몇 개냐? 뭐 이런 걸 구하는 문제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자, 문제 하나씩 풀어보면서 같이 연습해 볼 거예요. 자, A, B, C, D가 3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니까 A, B, C, D가 될 수 있는 숫자는 3부터 10까지들이 가능할 거야. 그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저 부등호 관계를 만족하는 A, B, C, D 순서대로 커지는 거네. 그지? 근데 같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고 뭐 중간중간에 같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 A, B, C를 구해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4, 5, 6, 9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뭐 3, 3, 10, 10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뭐 다 같을 수도 있겠네. 3, 3, 3, 3 이런 것도 가능하고 엄청나게 많은 개수가 있을 거예요. 엄청 많겠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요런 유형의 문제도 그렇고 함수의 어떤 개수를 세는 문제도 이따 비슷할 건데 이렇게 순서가 정해진 거야. 그치? 같아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A, B, C, D의 순서가 정해진 거잖아. 이렇게 크기의 순서가 정해진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저 A, B, C 4개 들어갈 숫자만 뽑으면 끝이야. 정답부터 보여줄게요. 3부터 10까지 8개 숫자잖아. 그지? 3부터 10까지 8개 숫자 중에서 내가 4개를 뽑으면 그냥 끝인 거야.
내가 이 8개 중에서 4개 뽑는 거 몇 개 나열해볼게. 내가 4, 5, 6, 10을 뽑았어. 만약에 이렇게 4개를 뽑았어. 그럼 뽑는 순간 A, B, C, D는 정해져 버리는 거야. 내가 A, B, C를 따로 정할 필요가 없어. 왜? 뽑으면은 그 숫자들 사이에 크기 관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크기 관계대로 A, B, C, D가 이렇게 가면 되는 거라고. 됐죠? 내가 만약에 중복 허락한다고 했으니까 4, 4, 4, 9를 뽑았어. 그래도 어쨌든 같은 게 있고 큰 게 있잖아. 그럼 크기 관계가 정해진 상태니까 그냥 그 순서대로 A, B, C, D. 얘네들은 같아도 되는 거였잖아. 이렇게 뿌려버리면 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8개 숫자 중에서 그냥 4개만 뽑아버리면은 그냥 A, B, C, D로 쏙쏙 들어가면 된다. 8개 중에서 4개를 뽑으면 걔네들 사이의 크기 관계가 순서대로 이렇게 자동으로 쓸 수 있는 거고, 그지? 그냥 뽑은 거야. 그러면 그 A, B, C, D가 자동적으로 얘한테 이렇게 가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파란색의 경우의 수가 세모개라면 당연히 이거의 경우의 수도 세모개겠구나. 마찬가지 1대1 대응. 뽑는 순간 바로 가버려요. 뽑는 순간 A, B, C, D로 바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뽑기만 하지 자리 잡을 필요는 없는 거야. 순열이 아니라 조합이라는 거지. 근데 얘네들이 같을 수도 있으니까 중복을 허락하겠다라는 거야. 이 말 되게 중요해요.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를 보낼 필요가 없어. 뽑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조합. 근데 그냥 조합이냐 중복 조합이냐 C냐 H냐를 결정하는 거는 얘가 같아질 수 있으니까 중복을 허락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같아질 수도 있으니까 중복을 허락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 되겠죠? 그래서 8H4 서로 다른 8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4개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도 저 친구랑 같겠다. 8H4로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됐지? 자, 다음 유사한 거야 지금, 그지? 요걸 똑같은데 얘를 얘로만 바꿀 거야, 그지? 자, 그럼 위아래를 비교해봤을 때 뭐만 바뀌었냐면은 내가 결정해야 될 A, B, C, D 사이에 부등호에 등호가 있냐 없냐로만 바뀐 거야. 위에는 등호가 다 있는 거야. A, B, C, D가 같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밑에는 절대 A, B, C, D가 같아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선생님 얘는 왜 등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앞뒤에 우리가 결정해야 될 어떤 A, B, C, D와 앞뒤에 이 숫자랑은 등호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 얘가 등호가 있으면 그냥 A는 3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숫자가 3부터 시작하는 거고, 만약에 등호가 없었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숫자가 4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뒤에도 마찬가지. 등호가 있으니까 내가 마지막까지 선택할 수 있는 숫자가 10까지 있는 거고, 등호가 없다? 그럼 9까지 있는 거야. 9.5 이런 게 불가능한 상황이잖아, 자연수니까. 그래서 저 앞뒤에 있는 그 부등식에 등호가 있냐 없냐는 상관없고 내가 선택해야 될 이 A, B, C 사이에 등호가 없냐 있냐가 중요한 거야. 자,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사실 앞에 문제, 이 8H4 앞에 문제 설명할 때 다 얘기를 했어요. 얘도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누가 더 커야 돼? B가 A보다, C가 B보다, D가 C보다 쭉 갈수록 커져가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어. 아까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된다고. 내가 뽑아서 일렬로 나열할 필요가 없는 거야. 뽑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제일 작은 건 A, 그 다음 큰 건 B, 그 다음 큰 건 C, 제일 큰 건 D, 이렇게 가는 게 정해져 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얘도 어떻게 되겠다? 8개, 3, 4, 5, 6, 7, 8, 9, 10, 8개 중에서 그냥 4개를 뽑을 거야. 내가 4, 6, 9, 10 이렇게 뽑았어. 그럼 크기 관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A, B, C, D 보내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뽑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조합이다, 조합. 근데 C냐 H냐는 누가 결정한다고? 얘네들이 같아질 수가 없잖아, 이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3, 3, 10, 10 이렇게 뽑았으면은 A, B, C, D 이렇게 보낼 수가 없어. 얘네들이 같아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조합인 C를 그냥 써야 된다는 거지. 이해돼요? 이 위와 아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겠지? 공통점은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순서를 내가 정할 필요가 없어. 순열이 아니라 조합이야. 뽑으면 끝이야. 근데 위 아래의 차이는 뭐야? 얘는 같아질 수가 있으니까 중복조합 H를 쓴 거고 얘는 같아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조합 C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얘는 8C4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조합이고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H고 등호가 안 들어있으면 C구나 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이제 좀 더 발전돼서 섞인 걸 해야지. 섞인 거. 얘는 등호가 없고 얘는 등호가 있고 얘는 없고 얘는 있고 뭐 이런 등호가 있는 것과 없는 게 섞인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느낌이 올 거야. 그래서 얘는 이제 두 가지 풀이로 한번 해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어쨌든 풀이 1도 그렇고 풀이 2도 그렇고 우리가 하려는 짓은
등호가 다 있거나 없는 걸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야. 등호가 다 있거나 없는 걸로 바꿔주겠다라는 거. 그래서 C 쓰고 H 쓰겠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풀이 1은 뭐냐면은 내가 기준을 하나 정해. C를 내가 만약에 기준으로 잡았다고 쳐봐. 그럼 C를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A, B가 등호가 없는 거고 C를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등호가 있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어때? 아, 왼쪽에서는 C를 쓰고 오른쪽에서는 H를 쓰면 되겠다. 뭐 이런 느낌이 오는 거라고. 그래서 C를 기준으로 나눠서 따로 계산하자라는 거야. 2번 계산하자라는 거. 조금 번거롭긴 하겠죠? 이렇게 나누겠다라는 거야. 자, C를 4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 3이어도 돼. 3이어도 되는데 그러려면 A, B가 어때야 돼?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얘네는 둘 다 3일 수밖에 없는데 등호가 없으니까 안 되지. 그래서 4부터 시작한 거야. 됐죠? 자, 그러면 C가 4일 때 어떨지 보자. C가 4야. C가 4라면 C가 4야. 그러면은 A, B가 될 수 있는 숫자는 3 아니면 4밖에 없어. 그럼 2개 중에서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2개 뽑으면 끝인데 등호가 없기 때문에 C를 써야겠지. 그래서 그냥 EC2 한 가지 방법. A가 3이고 B가 4인 한 가지 방법밖에 없을 거고 다 뒤쪽 보면은 C가 4니까 D는 얼마부터? 5부터 얼마까지? 10부터 될 수 있는 거야, 그지? D와 E는 5부터 10까지 될 수 있어. 그럼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뽑으면 돼, 순열이야. 뽑으면 작은 거는 D, 큰 건 2로 가면 돼. 순서는 정해져 버려. 근데 같아질 수 있으니까 뭐? 중복 허락해서 H로 뽑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D, E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6개, 5에서 10 사이인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D, E가 될 2개를 그냥 뽑으면 끝이다. 순서는 정해졌으니까 바로 보내지겠다라는 거지. 되겠죠? 그래서 C가 4일 때 가능한 A, B, D, E, A, B, D, E의 개수는 1 곱하기 6C에서 얼마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도 똑같아. C가 5일 때만 한번 해볼게요. C가 5일 때. 자, C가 5일 때. 자, C가 5라면 어때? 자, A, B가 될 수 있는 거는 3, 4, 5, 3개가 가능한 거야. 그럼 이 3개 중에서 2개 뽑으면 순서 정해졌으니까 끝이라고. 내가 순서까지 정해줄 필요가 없어. 뽑으면 그냥 작은 건 A, 큰 건 B로 가버리니까 끝난다고. 여기까지 되죠? 근데 같아질 수 없으니까 중복이 되면 안 돼. 3, 3 이렇게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3C2가 될 거고. 자, 뒤에 거는 D는 6부터 가능하네. 그죠? 5보다 커야 되니까 6부터 10까지 5개 숫자 중에 2개 뽑으면 끝이다. 근데 등호가 있으니까 H로 하겠다. 따라서 C가 5일 때 가능한 A, B, D, E의 개수는 얘네 2개 곱해주면 나오겠다라는 거지. 6, 7, 8 쭉 해야 돼. 자, 6일 때는 규칙이 보이죠? 한 칸씩 올라가는 거. 뒤에 거는 한 칸씩 내려가는 규칙이 보일 거야. 7일 때, 8일 때. 언제까지 가겠어? 여기 D, E가 가능해야 되니까 C는 9까지 갈 수 있겠네. 그지? 그래야 10, 10 해서 하나 나오겠네. 쭉 가서 9까지 했어야 돼. 그러니까 상당히 번거롭긴 해요. 그지? 얘랑 얘를 곱하고 얘랑 얘를 곱하고 얘랑 얘를 곱하고 쭉 곱해가지고 더해야 되니까 번거롭다. 그래서 이 풀이가 좋아. 의미도 좋아. C나 H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으로 나눈 거야. 좋은데 너무 번거로워. 그래서 이제 어떤 풀이가 좀 나왔냐? 좀 더 편하게 좀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C로 다 바꾸든가 H로 다 바꾸든가 하고 싶은 건데 아까는 경계를 나눠가지고 왼쪽은 없고 C고 오른쪽은 H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도 너무 번거롭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은 얘를 어떤 방식에 의해서 다 등호가 있는 걸로 바꾸고 얘를 다 어떤 방식의 등호로 있는 걸로 만약에 바꾼다면 다 등호가 있는 거니까 H 쓰면 되잖아요. 뭐 요런 아이디어를 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반대로 등호가 있는 거를 어떤 방식에서 없는 걸로 바꾸고 얘를 이렇게 바꾸면은 다 없는 거니까 C 쓰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야.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자, 가장 먼저 등호가 있는 거를 다 없는 걸로 한번 바꿔볼게. 그러면 있는 거 요거 2개를 바꿔야겠지. 요거 2개를 없는 걸로 바꿔보자. 자, 그럼 얘를 일단 바꾸고 싶은 거야. 얘를 등호가 없는 걸로 바꾸고 싶어. 그럼 이거를 막 외우지 마. 이 등호 얼마에 어디에 뭘 더하고 막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B랑 C가 같아질 수도 있거든, 지금 상황은 B랑 C가 같아질 수 있는 거야. 3, 3, 4, 4 이렇게 같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근데 그게 싫다고. 달라야 돼. 무조건 오른쪽이 크게 만들고 싶어. 그럼 어때야 돼? 같아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오른쪽이 커지려면 이 오른쪽에 더하기 1을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절대 같아질 수 없겠지. 같아질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오른쪽이 더 커져버리면 당연히 같아질 수가 없을 거야. 그럼 반대로 오른쪽은 그대로 두고 왼쪽을 하나 빼버려도 마찬가지 결과겠지, 그지? 같아질 수 4, 4, 5, 5 이렇게 같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왼쪽에 1을 빼버리면은 같아질 수 있는 상황은 안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왼쪽에 1을 더하든 왼쪽에 1을 빼든 오른쪽에 1을 더하든 할 거야. 그래서 나는 더하기를 주로 해요. 나는 뭐 더하기가 좀 더 편하더라고. 자, 그래서 오른쪽에 1을 더할 건데 이 C에만 더하면 안 되지. 왜 그럼 봐봐. 이 C랑 D는 1 차이가 날 수도 있어. D가 C보다 큰 건 확실한데 둘이 차이가 1일 수 있어. 근데 얘한테만 1 더하면 얘네들이 또 같아져 버리는 거잖아. 그럼 안 되지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오른쪽 모두에 1을 더해야 돼. 오른쪽 모두에. B와 C 기준으로 오른쪽에 1을 더할 건데 C만 더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모두에 1을 더해서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은 짓을 하면 되겠지? 자, 얘를 이제 오른쪽이 무조건 커지게 하고 싶어. 둘이 같아지는 상황이 절대 안 나오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자? 얘 오른쪽에 다 1씩 더하자는 거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어? 아, 등호가 다 없는 녀석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편의상 A, B는 그대로 쓰고 얘를 C-, 얘를 D-, 얘를 E-라고 한다면 A, B, C-, D-, E-가 이런 식을 만족하면 돼. 자, 그럼 끝났지. 이걸 만족하는 A, B, C-, D-, E-의 개수랑 얘를 만족하는 A, B, C, D, E의 개수가 같다라는 게 느낌이 와야 돼. 됐죠? 그렇잖아. C가 뭔가 결정되면 거기서 1 빼면 C야. D-가 결정되면 거기서 1 빼면 D고 E-가 결정되면 거기서 2 빼면 E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죠? 그리고 얘가 뭐 어떤 뭐 2나 1 이런 게 될 리가 없잖아. 그치? 상황 보면은.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따라서 우리는 아까 풀었듯이 3부터 얼마까지 가능해? 12까지. 총 10개수네. 그지? 빼서 1 더하니까 총 10개수. 중에서 5개를 뽑아버리면 끝인 거야. 같아질 수가 없으니까 중복 허락 안 하고. 5개만 뽑으면 끝이다. A, B, C-, D-, E-는 그 자동으로 가버릴 테니까. 그래서 10CO가 답이 되겠다라는 거. 되겠죠? 어렵긴 하지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거는 뭐 쉬우니까 바로 갑시다. 자, 모두 다 등호가 있는 거 방금 연습했으니까 얘를 등호가 있게 만들고 싶어. 그럼 얘도 외우지 말고 이해하라고. 절대 같아질 수가 없어. A와 B는. B가 무조건 커. 1 차이 날 수도 있고 2 차이 날 수도 있고 3 차이 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B가 무조건 커. 근데 같아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도록 무조건 같아지게 만든다는 게 아니야. 크거나 같다로 만들 수 있으니까 같을 수도 있고 B가 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을 만들고 싶은 거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자? 1 차이가 나는 게 가장 조금 나는 거잖아. 그럼 그 1 차이 났던 거를 같아지게 만들어 버리자는 거지. 그러려면 어때? 왼쪽에 1을 더하든 그럼 1 차이 났던 게 같아지는 거고 아니면 오른쪽에 1을 빼든 하면은 같아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 2 차이 나고 3 차이 났으면 이 짓을 해도 안 같아져. 오른쪽이 커. 근데 1 차이 났으면 같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을 더하거나 빼는 과정을 통해서 같아질 수도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로 바꿔도 된다는 거지, 식이. 그래서 나는 항상 뭐 하자? 더하는 식으로 해보자. 그래서 왼쪽에 1을 더할 거야. 그러면은 같아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지. 무조건 B가 크던 상황에서 같아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바뀐다. 자, 그럼 이제 약간 기억되죠? 자, 이 친구도 오른쪽이 무조건 커야 돼. 근데 둘이 같은 상황도 생기게 만들려면 왼쪽에 1을 다 더하든가 오른쪽에 1을 다 빼든가야. 근데 더하고 있었으니까 왼쪽에 1을 더합시다. 이렇게 되겠다. 됐죠? 자, 그럼 앞에랑 똑같이 A-, B-, C-, D, E라고 표현을 해 놓으면은 5부터 10까지니까 총 6개 숫자네, 그지? 더해서 1 빼니까 총 6개 숫자 중에서 5개를 뽑으면 자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대로 갈 거고 같은 게 다 가능하니까 중복 허락해서 H, 6H5가 되겠다라는 거지. 계산하면 앞에 거랑 똑같이 나올 거야. 되겠죠? 충분히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또 연습해 봅시다. 자, 요 그 문제를 잠깐 멈춰놓고 두 문제 풀어보시고 요거 2까지 있어야 돼요. 요거 2까지 있어야 되는 상황. 네. 자, 풀어보시고 수업을 들어봅시다. 자,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요 OER 자연수 A, B, C, D, E에 대하여 요식을 만족하는 거. 그러면은 편의상 이렇게까지 좀 써주고 시작하자. A가 자연수여야 되니까 1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 왼쪽 끝에 1. 뭐다 그거나 같다 이렇게. 그래야 좀 편해요. 자, E는 5까지 가능한 거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두 가지 풀이법을 다 해보자. 지금 C랑, C래. 그 등호가 있는 것과 없는 게 섞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걸 기준으로 딱 잡았을 때 한쪽에는 등호가 다 있는 거고 한쪽에는 다 없는 걸로 바꿔주자라는 거지. 얘도 기준은 C로 해야겠네. 그지? C를 기준으로 잡으면 이쪽은 등호가 다 없는 거고 이쪽은 등호가 다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나눠줄 수 있겠다.
자, 그래서 C가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1인 경우만 한번 볼게. C가 1이면 여기가 2가 돼야 돼. 자, 얘가 2가 돼야 되니까 A, B가 될 수 있는 숫자는 1과 2밖에 없어. 그럼 두 개 중에서 두 개 뽑으면 끝이야, 그지? 중복 허락하면 안 되고. 좀 빨리 할게요, 이제. 자, 뒤에는 이제 여기서 2부터 시작하니까 2, 3, 4, 5, 4개 숫자 중에 두 개를 뽑으면 끝이야. 순서 필요 없다고. 순서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근데 같아질 수도 있으니까 H. 4개 중에서 두 개를 뽑을 건데 중복 허락해서 뽑을 거다. 그래서 C가 1인 경우 가능한 A, B, D의 개수는 얘네 둘을 곱한 게 뭔가 나오겠다라는 거야. 되겠죠? 자,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다 해줘서 얘네들끼리 이렇게 곱해가지고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A, B, C, D의 개수가 나온다라는 거. 어렵지 않죠? 근데 번거롭다라는 거야. 좀 덜 번거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다 바꿔보자라는 거. 자, 근데 얘는 이제 아까랑 다르게 좀 센스있게 할 수 있는 게 얘는 등호가 없고 얘는 등호 있고 있죠. 그러면은 누구를 바꾸는 게 더 편해? 그지? 얘를 있는 걸로 바꾸는 게 편해. 얘를 없는 걸로 바꾸려면 3번이나 해야 되잖아. 그래서 3번이나 바꾸는 풀이도 있긴 해요. 이렇게 3번이나 해서 다 등호가 없는 걸로 바꿀 수 있는데 귀찮다. 우리가 현명한 사람은 이렇게 안 했겠지. 그래서 현명한 방법을 한번 보자. 자, 등호가 없는 게 한 개니까 얘만 등호가 있는 걸로 바꿔주는 게 현명하다라는 거. 계산이 적다라는 거. 시간이 빠르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절대 같아질 수가 없는 건데 같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게 만들어주고 싶어. 그러면 어때? 왼쪽에 1을 더하든 오른쪽에 1을 빼든 하자라는 거지. 그래서 왼쪽에 1을 더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어때? 다 등호가 있는 거고 숫자는 얼마? 2부터 5까지니까 빼서 1 더하니까 4개 숫자를 가능한 거야. 그럼 4개 중에 5개를 뽑아서 보내버리면 끝이라고. 그지? 4개 중에 5개를 뽑으면 그냥 자리는 정해져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중복을 허락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같아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4HO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은 답 나온다라는 거. 됐죠? 자, 요 문제. 자, 얘도 선생님 저희가 맨날 하던 거긴 한데 방금 했던 거긴 한데 등호가 다 있는 유형이잖아요. 등호가 있는 유형. 그래. 그러니까 H 쓸 거예요. 그럼 1부터 8까지 숫자는 8개니까 뽑기만 3개를 뽑기만 하면은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8, 뭐 C3, H3인데 등호가 가능하니까 같아질 수도 있네요. 중복 허락해서 8H3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돼. 8H3이잖아요. 해서 120개예요. 그래서 답이 120개는 아니야. 내가 구한 거는 요거의 순서쌍이잖아. 이거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한 거라고. 근데 우리는 A, B, C 절대값을 벗긴 A, B, C의 순서쌍을 구하고 싶다라는 거지. 자,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120개 중에 하나를 써볼게. 이 120개 중에 하나에 뭐 예를 들어서 뭐 4, 5, 6 이런 것도 있겠지, 그지? 120개 중에 하나에. 근데 절대값 A가 4가 되는 방법은 A가 4여도 되고 마이너스 4여도 되지. C가 6이 되는 방법은 절대값 C가 6이 되는 방법은 C가 6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6이어도 될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절대값 A, B, 절대값 C가 4, 5, 6이 되는 거 하나마다 뭐가 나올 수 있어? 뭐 4, 5, 6도 되고 A, B, C는 4, 5, 6도 되고 아니면 4, 5, 6도 되고 아니면 4, 또 뭐 있어? 뭐 하나 했니? 4, 5, 6 이거 안 했구나. 이렇게 4개가 다 가능하다고. 그러면 요 120개 하나하나마다 4개씩이 다 가능한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4를 곱한 게 우리가 원하는 A, B, C가 되겠다라는 거죠. 되겠죠? 잘 한번 해보시고. 자, 얘는 이제 만약에 좀 쉬운 유형인데 조금 어렵게 되려면 얘를 슬쩍 이 1을 슬쩍 0이라고 바꾸면 좀 어려워지지. 왜냐면은 0이 돼버리면은 이 친구가 만약에 0이 나오고 뭐 4, 4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요거는 쪼갤 수가 없는 거니까 얘를 만족하는 하나하나마다 당 4개가 되는 게 아니라 얘만 4, 마사가 되니까 2개가 되는 거라고. 그치? 그리고 만약에 얘도 만약에 뭐 이게 음수가 돼버려. 음수. 그럼 어때? 아, 선생님 이거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0인 거랑 똑같네요. 뭐 이런 생각. 아주 좋아. 근데 속이려고 이걸 그냥 A라고 하고 이걸 절대값 B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어때? A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응. 그럼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어.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개별적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다음 유형 넘어갑시다. 자, 다음 유형은 여러가지 활용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사실 뭐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뭐 어떤 하나의 유형으로 묻기가 어려워서 그냥 뭐 여러가지 활용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교과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다항식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5제곱의 전개식 뭐 이런 문제인 문제 4번, 그리고 그 아래 문제 해결하기, 그리고 34페이지 좀 뒤쪽으로 넘어가 보면 14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3개를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볼게요. 자, 문제 4번은 뭐냐, 다항식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5제곱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해야 돼. 이게 총 몇 개냐, 서로 다른 항이. 뭐 이런 건데, 뭐 쉬운 걸로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는 거의 의미는 a 더하기 b를 2번 곱한다는 의미죠. 그지? 이렇게. 그래서 전개 보면은 얘랑 얘를 곱하면은 a제곱.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곱하면은 ab. 그 다음에 여기 b, 여기 a 곱하면은 ba. 그 다음에 여기 b, 여기 b를 곱하면은 b제곱. 해서 4개인가 싶은데 그게 아니라 ab랑 ba는 같으니까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돼가지고 항의 개수는 하나, 둘, 3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쟤도 마찬가지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5번 곱했을 때 나오는 요 항들이 막 여러 개 나올 거라고.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 더하기 쭉 나올 거다라는 거야. 이게 총 몇 개냐라는 거야. 그럼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얘도 똑같거든? 이렇게 선택, 이렇게 선택, 뭐 이렇게 선택,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뭐 A의 5제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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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다 선택하면 A, B 4제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쭉 가겠다라는 거거든? 그럼 이런 식으로 좀 잘못 생각할 수 있어. 선생님,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경우, 요 셋 중에 A, B, C 중에 하나, A, B, C 중에 하나, A, B, C 중에 하나씩 선택하니까 3의 5제곱까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일단 거기까지는 맞아.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답을 3의 5제곱 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도 그러면 여기서 2개에서 2개 고르니까 4개잖아. 근데 이렇게 같은 게 있으니까 하나 빠져서 3개가 되는 거였잖아. 얘도 마찬가지. 같은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뭐 내가 방금 한 것처럼 A, B 4제곱은 여기서 A 선택하고 여기서 B 4개 선택해서 A, B 4제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 B 선택하고 여기서 B, 여기서 A, 여기서 B, 여기서 B 해도 얘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같아지는 항이 중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의 5제곱이라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 이렇게 볼 거야. 이렇게 더해져 가는 항들의 뭔가 일반항의 느낌은 어떻게 생겼을지. 일반적으로 항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개수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A의 몇 제곱 곱하기 B의 몇 제곱 곱하기 C의 몇 제곱, 이런 느낌일 거야. 이 A 5제곱은 여기가 5고 여기가 0이고 0인 거고, A, B 4제곱은 A가 1이고 B가 4, 세모가 1이고, 네모가 1이고 세모가 4고 별이 없는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그래서 요 식의, 이 전개식의 일반항은 요런 식의 모양이 될 거다라는 거야. A의 X제곱, B의 Y제곱, C의 Z제곱. X, Y, Z는 0도 가능하고. 근데 어때야 돼? 당연히 여기서 하나 5번 뽑아오는 거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A, B, C의 개수들은 합은 몇 개다? 5개다라는 거야. X, Y, Z를 더해서 무조건 5가 돼야 되고 0도 가능한 숫자들인 거야. 그럼 뭐야? 우리 지금까지 앞에서 하던 거잖아, 그지? 더해서 5가 되는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순서쌍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거 하나하나가 이거의 하나하나 항이니까 1대1 대응 된다는 것도 보인다고. 근데 X, Y, Z가 0도 가능해. 그러니까 H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지. 따라서 답은 3H5에서 답을 구하면 되겠다라는 거. 이해되겠죠? 그리고 다음 시간, 뭐 이항 정리 시간에 요 실제 개수를 구하는 것도 한번 볼 거예요. 이 실제 일반항의 개수는 이렇게 생겼거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나왔는지 요 개념으로 하나씩 뽑아온다는 개념으로 이따 할 거니까 그때 좀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겠지. 자, 두 번째 문제 해결하기 봅시다. 자, 얘는 뭐냐면은 빨간색 정사면체가 있고 파란색 정사면체가 있어. 근데 얘를 정사면체의 면에 1, 2, 3, 4가 써져 있는 거야. 내 면에 1, 2, 3, 4가 둘 다 써져 있는 거야. 그래서 두 개를 주사위처럼 동시에 휙 던졌을 때 이 밑면에 나오는 숫자를 그대로 네모, 세모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거든. 네모, 세모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 밑면에 적힌 수를 A1, A2라고 쓸 때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빨간색의 밑면에 3이 나왔고 파란색의 밑면에 2가 나왔어. 그럼 3,2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만약에 빨간색의 밑면에 2가 나오고 파란색 밑면에 4가 나왔어. 그럼 2,4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거야. 엄청 많은 게 나오겠지.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뭐만 써보래? 파란색이 더 큰 경우, A1보다 A2가 더 큰 경우, 그리고 같은 경우를 한번 나열해보자 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탈락이지. 3,2는 탈락이지. 뒤에가 더 커야 되니까 얘는 합격이고. 그래서 이런 걸 쭉 한번 써보자 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쓰면 돼. 뭐 2, 4, 뭐 2, 3, 뭐 3, 4, 뭐 4, 4도 되겠네. 그치? 이런 식으로 무지성으로 아무 생각 없이 써도 되지만 우리가 경우의 수 문제 풀 때 항상 생각하는 게 뭐였어? 어떤 걸 나열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그 순서를 좀 잘 고려해서, 그러니까 그 크기를 잘 고려해서 써줘야 작은 거부터 큰 거로 쭉 써보든지 큰 거부터 작은 거로 쭉 써보든지 해야 빠짐없이 누락 없이 쓸 수 있다라고 그랬어. 그래서 써보면 이렇게 1, 1, 그 다음에 1, 2, 1, 3, 1, 4, 그 다음에 2, 1은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2, 2, 3, 2, 4, 3, 3, 3, 4, 4, 4 이런 식으로 나열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총 10개가 될 거야, 10개. 자, 근데 이거를 이제 나열하면 너무 귀찮으니까 이거의 10개라는 거의 개수를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얘도 이거야. 아까 했던 거. 크기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A2가 A1보다 무조건 크다라는 게 정해져 있어. 같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나올 수 있는 숫자 1, 2, 3, 4 중에서 2개만 뽑으면 끝이라고. 뽑기만 하면 끝이야. 순서가 안 중요해. 뽑으면 작은 거는 얘한테 보내고 큰 건 뒤로 보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순열이야. 근데 같아질 수도 있으니까 중복 순열이란 거지. 그래서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2개, 4H2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지. 됐죠? 그래서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 자, 뭐 어렵지 않았고. 자, 14번. 뭐 괜찮은 문제니까 한번 봅시다. 빨간 공 6개, 노란 공 10개, 파란 공 10개 중에서 10개를 택하겠다. 그럼 뭐 거의 기계적으로 빨간 공에 택하는 개수를 A개, 노란 공 택하는 거를 B개, 파란 공을 택하는 개수를 C개라고 하자. 그럼 당연히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0이 된다라는 게 보이고, 그러면 이거 0개도 가능한 것 같아. 그지? 0개도 가능한 것 같아. 그지? 0개도 되잖아. 그래서 3H10이라고 쓸까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야? A가 몇 개? 6개밖에 없어. A가 될 수 있는 게 6까지밖에 안 돼. 이제 A가 6개밖에 없어? 말이 좀 이상하고, 빨간 공이 6개밖에 없으니까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0부터 6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된다고. 7, 2, 1, 뭐 8, 0, 2 뭐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게 안 된다고. 그래서 3H10을 쓸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지? 쓰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접근할 거야. 3H10을 쓰고 싶단 말이야. 너무 좋은 거니까. 그래서 3H10은 쓰긴 쓰되 이 3H10에서 내가 아까 표현했던 거 뭐 안 되는 거 712 이런 거 안 됐고 802 이런 거 안 됐고 뭐 910 이런 거 안 될 거고 뭐 1000 이런 거 안 되는 거를 빼주겠다라는 거야. 안 되는 거를 3H10을 일단 하고 그 3H10에 있는 것들 중에서 안 되는 거 안 되는 게 뭐야? 근데 A가 6까지 가능하니까 A가 7인 경우 8인 경우 9인 경우 10인 경우를 빼주겠다라는 거지. 이해됐죠? 여집합, 여사건 느낌으로 해결을 하겠다라는 거. 자, 그래서 구해봅시다. 자, 빨간 공이 7개인 경우는 어떻게 됐어? 그냥 A가 7이야. A가 7이란 거야. A가 7. 그럼 B 더하기 C가 3이면 돼. 근데 뭐 3, 0도 되고 0, 3도 돼. 다 0이 되는 거 전혀 문제 없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2H3 이렇게 되겠다. B랑 C 중에 중복 허락해서 3개 뽑는 경우랑 저 친구는 일치한다. 1대1 대응하고 숫자가 같을 거다. 연습 많이 했죠. 자, 빨간 공이 8개인 경우 A가 8이라는 거니까 B 더하기 C가 2면 돼. 2H 이렇게 되겠지. 9개인 경우 10개인 경우 마찬가지다. 따라서 빨간 공이 7개, 8개, 9개, 10개인 경우는 총 10가지가 나올 거야. 3H10 계산해서 빼주면 답 나온다.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풀이보다 조금 더 좋은 풀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를 좀 어렵게 만들려면은 얘를 늘리는 거야. 노란 공, 파란 공을 늘려가지고 요 생각해줘야 될 게 굉장히 많도록 10개에서 끝나자고 11개, 12개 이렇게 하면 어렵겠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서 나온 게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야. 빨간 공이 7개, 8개, 9개, 10개인 경우를 따로 구해가지고 빼니까 귀찮은 거잖아. 4번이나 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빨간 공이 7개 이상 택하는 경우는 좀 쉽게 구할 수 있거든? 얘랑 얘는 같은 말이잖아, 당연히.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빠를 수가 있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를 7개 이상 택하고 싶어. 얘를 7개 이상 택하고 싶어.
근데 H도 쓰고 싶어. 그 우리 아까 처음에 했던 거 뭐? 7을 주고 시작하라고. A 대신에 7을 주고 시작하자. 그러면은 A 다시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가? 7을 줬으니까 3만 되면 돼. 그리고 얘가 만약에 0, 1, 2야. 그럼 실제 A는 7, B는 1, C는 2 이런 경우라고. 7개를 미리 줬으니까. 그럼 요걸 만족하는 모든 경우의 수가 빨간 공이 7개 이상 택하는 모든 경우의 수랑 당연히 같다? 라는 느낌이 좀 들 거라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우린 끝났지. 어떻게 하면 돼?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3. A 다시 얘가 A 다시 B, C 뭐 이런 느낌이야. 얘가 3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어때? 0도 가능한 거잖아 이제. H 쓰면 되는 거라고. 3H3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똑같이 10개 나온다. 그래서 아까 앞에 풀이 1보다는 훨씬 간단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이를 하면 조금 더 간단하고 응용됐을 때도 조금 더 유리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까지. 자,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이 유형 한번 정리. 저번에도 정리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문제 보시면 그 x 원소의 개수 정의역이야 얘가. 근데 5개 1, 2, 3, 4, 5라고 해보고, 자, 공역을 y집합이라고 했을 때 원소의 개수는 6개 1, 2, 3, 4, 5, 6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가능한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 조건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어떨 땐 C를 쓰고 H를 쓰고 P를 쓰고 파이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르거든. 근데 그걸 외우려고 하지 마. 외우려고 하지 말고 문제 조건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아, 이러니까 내가 순열을 써야 되고 조합을 써야 되는구나. 아, 이러니까 중복이고 중복이 안 되고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외우면은 나중에 분명히 헷갈려. 자, 그럼 첫 번째 거 보자. 그냥 함수. 아무런 조건이 없어. 그냥 아무렇게나 쏘면 돼. 함수의 개수 구해라. 단순해요. 1이 쏠 수 있는 건 몇 가지? 당연히 아무거나 다 쏠 수 있어. 3, 4, 5, 6 다 쏠 수 있으니까 1이 쏠 수 있는 건 6가지야. 당연해요. 자, 2가 쏠 수 있는 거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1이 1에 쐈다고 2가 1에 못 쏘나? 전혀 상관없어. 1이 어디에 쏘든지 2가 쏘는 거에 전혀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게 그냥 함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 자체만 2개를 안 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2가 쏠 수 있는 것도 그냥 6개. 마찬가지로 3도 1, 2가 뭐에 쏘냐에 따라서 3도 절대 영향받지 않지. 6개. 얘도 6개, 얘도 6개. 따라서 얘는 6의 5제곱 이렇게 되겠다. 뭐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어떤 조건이래? A랑 B가 다르면 그 친구가 쏘는 화살의 방향도 달라야 되는 거야. A, B가 다르면 FA랑 FB도 달라야 돼. 1과 2가 다르니까 1이 만약에 1에 쐈으면 2는 1 말고 다른 데에 쏴야 되는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러면 1이 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1이 쏠 수 있는 건 당연히 6가지. 처음이니까. 근데 2가 쏠 수 있는 건 어때? 1이 만약에 1에 쐈으면 걔 빼고 쏠 수 있는 거고, 1이 만약에 3에 쐈으면 3 빼고 다른 거에 쏴야 되는 거야. 그래서 2가 쏠 수 있는 거는 1이 쏜 거 하나 빼고 나머지 5개 중에 하나 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3은 어떻게 써? 1, 2가 쏜 거를 빼고 나머지를 쏴야 되니까 4가지. 4는 3가지. 5는 2가지.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얘는 그냥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도 생각을 해. 난 사실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쓰는 게 좋다고 보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6개 중에 5개를 골라요. 그래, 골라. 뭐 1, 2, 3, 4, 5를 골라. 뭐 1, 2, 3, 4, 6을 골라. 골라서 순서도 제가 나열할게요. 뭐 1, 2, 3, 4와 5, 6 중에 5개를 골라서 이렇게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을 하나 한 거야.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쏘겠다는 거야. 이렇게 순서를 정해져 버리면은 1, 2, 3, 4, 5가 이대로 쏘면 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6PO예요. 뭐 이렇게 해도 돼. 6개 중에 5개를 뽑아서 순서까지 이렇게 정해버리면 1은 2는 3은 5는 그대로 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6PO 이렇게 이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첫 번째 방식으로 이해도 되고요. 자, 두 번째. B가 A보다 크다면 FB가 FA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2가 1보다 크다면 2가 쏘는 게 1이 쏘는 것보다 더 큰 대로 쏴야 된다는 거야. F2가 3이었다면 F1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는데 3부터는 안 된다는 거지.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럼 얘는 뭐냐? 우리 아까 앞에서 2번 유형인가? 뭐 그때 했던 거랑 똑같을 거야. 뭐냐면은 이 화살표를 받을 6개 애들, 화살표를 받을 준비가 있는 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게 6개 애들이잖아. 그럼 이 6개 애들 중에서 몇 개를 뽑으면 끝이야. 5개를 뽑으면 끝이라고. 순서가 정해져 있어. 화살표를 받을 순서는 정해져 있어. B가 A보다 큰 대로 쏘는 게 이미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 6개 중에 5개를 예를 들어서 1, 2,
4, 5, 6 이렇게 6개를 만약에 뽑았다고 쳐봐. 그럼 쏘는 건 정해져 있는 거야. 순서는 정해져 있다고. 내가 순서를 정할 수가 없어. 그냥 6개 중에 5개 화살표 받을 애를 뽑는 순간 끝이라는 거지. 근데 얘네들이 같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중복을 허용하면 안 되고 그냥 6개 중에 이 화살표를 받을 수 있는 후보 중에 5개 뽑으면 끝이다. 순서는 정해져 버린다. 계속 아까 말했던 거지.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순열이 아닌 조합. 근데 같아질 수 없으니까 중복은 허용하지 않으니까 C가 되겠다라는 거. 그럼 4번은 어때? 순서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6개 중에 5개만 뽑으면 돼. 근데 얘네들이 같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지. 따라서 H가 되겠다. 내가 만약에 1, 1, 2, 2, 4 이렇게 뽑았어. 5개를. 그럼 얘는 그냥 쏘면 된다는 거야. 순서는 정해져 있으니까 조합. 그런데 같아질 수 있으니까 중복 조합이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막 외우지 마. 너네들 어떤 교재 같은 거 보면은 뭐 얘를 M, 뭐 얘를 N이라고 해서 막 이걸 공식화해가지고 이렇게 막 외우라는 식으로 약간 써놓은 책도 있는데 그 책의 의미도 외우라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해를 해서 사용을 하라는 거지. 절대 외우지 말고 이해해서 문제 풀어보세요.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뽑는지를 이해해서 아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조합이구나. 같아질 수 있으니까 중복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가라는 거야. 자, 두 문제를 풀어볼게요. 교과서 33페이지에 9번 그리고 교과서 35페이지에 5번 두 개를 풀어봅시다. 자, 요 9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뭐 방금 했던 거랑 너무 똑같아서 금방 할 수 있었을 거야. 자, F3은 4로 쏴야 돼. 무조건 F3은 4로 이렇게 화살표를 쏴야 되는 상황이야. 자, 근데 요 1, 2는 어떻게 쏠까라고 보는데 X2가 X1보다 크다면 2가 1보다 크니까 2가 쏘는 화살표가 맞는 숫자와 1이 쏘는 화살표가 맞는 숫자 중에서는 2가 쏜 게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3이 지금 4로 쐈기 때문에 1, 2는 어디로만 쏠 수 있어? 얘보다 작거나 같은 데로만 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1, 2가 쏠 수 있는 거는 1, 2, 3, 4 중에 2개일 거다라는 거야. 그럼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조합. 이 4개의 숫자 중에 2개만 뽑으면 끝나. 근데 같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중복을 허락해서 2개 뽑겠다. 4개 중에서 2개 뽑아서 1, 2 보낼 건데 2개를 뽑을 건데 중복해도 되잖아. 같은 숫자가 나와도 1, 1 이렇게 나와도 된다고. 따라서 중복 허락해서 4H가 되겠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4, 5가 쏠 수 있는 건 3이 쏜 것보다는 크거나 같은 데로 가야 되니까 4, 5, 6으로 갈 수가 있어. 따라서 4, 5, 6 3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되는데 중복 가능 3H 이렇게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1, 2가 가는 방법은 4H 4, 5, 6이 가는 방법은 3H 따라서 1, 2, 3, 4, 5가 가는 방법의 개수인 F의 개수는 2개를 곱해줘야 된다는 거지. 할 수 있겠죠? 자, 5번. 자, 요거는 자 봐. 이런 실수를 상당히 많이 해. 선생님 F4의 값이 짝수잖아요. 맞아. 그럼 F4는 2 아니면 4겠네요. 그래, 2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단다. 그러면 F4가 2가 되면서 나머지 1, 2, 3, 5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F4가 4, 4가 4로 가면서 1, 2, 3, 5가 화살표를 쏘는 방법의 수를 구해서 더해주면 될 거야. 맞아. 선생님 근데 이제 두 번째 조건, 나 조건을 보니까 4보다 작은 요 1, 2, 3은 F4보다 오히려 큰 걸로 쏴야 된대요. 같은 것도 되니까 2, 3, 4, 5로 쏴야 된대요. 그치? 4보다 작은 X는 F4보다 큰 대로 쏴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F4보다 크거나 같은 대로. 그래서 1, 2, 3이 쏘는 건 2, 3, 4, 5잖아요. 그래. 그럼 4개 중에서 3개 고르면 되고 등호가 있으니까 4H3이잖아요. 그러니 뭐 이렇게 할 거고. 자, 5가 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5는 4보다 크니까 F5는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2랑 1 중에 하나 골라야 되잖아요. 2개 중에 하나. 맞아. 그래서 얘네들의 곱하면은 1, 2, 3, 5가 가는 방법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일단 두고 보자. 뭐 이렇게 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5는 1, 2, 3, 4 중에 하나 써야 되니까 4개. 1, 2, 3은 4, 5 중에 써야 되니까 2H3. 해서 계산을 하면 답이 안 나와. 56이라고 쓴 사람 분명히 지금 집에서 이렇게 풀어보면서 56이라고 쓴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답이 안 나왔을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뭘 잘못 생각했냐면은 뭐 여기서 볼까? 여기서 볼게. 자, 1, 2, 3이 4, 5로 쏘는 건 맞아. 1, 2, 3이 4, 5로 쏘는 건 맞아. 근데 1이 5로 쐈다고 2가 무조건 4로 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이 쏘는 것과 2가 쏘는 거의 어떤 크기 관계가 정해진 게 아니라고. 그렇잖아.
1, 2, 3은 그냥 4보다 작으니까 1의 함수값, 2의 함수값, 3의 함수값이 F, 4의 함수값보단 커야 돼. 여기까지 돼요? 근데 F1의 함수값이랑 F2의 함수값이 누가 더 커야 된다, 누가 더 커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는 거라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선생님 그냥 그러니까 1과 2와 3이 쏠 수 있는 게 4, 5 중에 하나로만 쏘면 돼요. 그러니까 1이 쏠 수 있는 건 4, 5 중에 하나, 두 가지. 2가 쏠 수 있는 것도 4, 5 중에 하나, 두 가지. 3이 쏠 수 있는 것도 4, 5 중에 하나, 두 가지니까 이거 8가지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F1과 F2와 F3의 크기 관계는 전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H를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돼요? 그래서 만약에 H를 쓰는 문제로 바뀌려면은 표현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 봐봐. 이런 식으로. 이 앞에 거랑 차이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쓴 거랑 이렇게 쓴 거 차이 보여? 4보다 작은 X값이라면 F4보다 커져야 돼. 그건 앞에 거랑 똑같아. 근데 어떤 두 원소 사이의 관계까지도 줘야 된다고. 그지? B가 A보다 크면은 FB는 F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크기 관계가 주어지면 H를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지. 순서가 정해져 있어야 조합을 쓸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요건 순서가 안 정해져 있잖아. F1과 F2와 F3의 순서는 안 정해져 있다고. 순서가 정해져야 H, 안 정해져 있으면 그걸 쓰면 안 된다라는 거지. 됐죠? 그래서 제대로 한번 풀어보면 이거야. 자, 1, 2, 3은 2, 3, 4, 5로 쏘는 건 맞아. 4보다 작은 원소들이 F4보다 크거나 같은 데로 보내는 건 맞는데 얘네들 사이의 관계가 전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그냥 쏠 수 있는 건 4가지 중에 하나라고. 그냥 함수야. 얘가 쏠 수 있는 것도 얘 4가지 중에 하나. 얘도 4가지 중에 하나를 쏜다는 거지. 그래서 4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다. 5는 1, 2 중에 하나 골라야 되니까 당연히 2가지가 맞고. 얘도 1, 2, 3이 4, 5로 쏘는데 얘네들의 크기 관계는 전혀 없다고. 1이 쏠 수 있는 건 4, 5 중에 하나, 2도 4, 5 중에 하나, 3도 4, 5 중에 하나 쏘면 되는 거야. 그래서 2의 세제곱 이렇게 돼. 중복 순열이 돼야 되는 거야. 중복 조합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나오는 160개가 맞는 답이 되겠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문제 상황을 잘 보고 순서가 정해져 있는지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은지를 보라는 거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뭐 어떤 유형이라고 하긴 그렇고 우리가 지금까지 순열, 조합, 그리고 뭐 중복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 조합까지 다 배웠는데 이런 걸 한데 좀 뭔가 한꺼번에 이해해 볼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마지막으로 이항 정리 들어가기 전에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지금 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세요. 서로 같은 종류냐 다른 종류냐, 사탕과 바구니가, 주머니가 같은 종류냐 다른 종류냐, 그리고 빈주머니 0개를 집어넣을 수 있는 빈주머니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여부로 6가지 문제를 만들어 봤어. 그럼 요거를 하나하나씩 한번 풀어보시고 이게 답이거든. 답도 한 번씩 확인해 보면서 틀리면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도전을 일단 해보시고 설명을 들어봅시다. 자, 첫 번째 거, 서로 같은 종류 사탕 7개를 사탕을 이렇게 동그라미라고 표현하면은 뭐가 안 써져 있다라는 건 다 같은 종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종류의 3개 주머니 이름을 붙여봤어.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그냥 눈으로 보면 잘 안 보여. 그림 그려야 돼 무조건. 주머니 그리고 사탕 그려가지고 다른 종류라면 이름을 붙여버리고 같은 종류라면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서 아 같은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가 이름이 안 붙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몇 개 넣을 거냐 몇 개 넣을 거냐 몇 개 넣을 거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지? 뭐 예를 들어서 3개, 3개, 1개 넣을 거냐, 빈주머니 가능한 거니까 뭐 0개, 2개, 5개 넣을 거냐, 뭐 7개, 0개, 0개 넣을 거냐 이렇게. 그러니까 몇 개 쓰다 보면 문제 상황에서 원하는 것들 몇 개 쓰다 보면 아 대충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오는 거고, 얘는 감이 어때? 더해서 7이 되는 거네. 그지? A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의 개수, B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의 개수, C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의 개수를 더해서 7이 될 거고, 빈주머니 가능이니까 0이 가능한 거잖아. 그럼 끝났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 7이 되면 되고, 근데 그 A, B, C는 어때도 돼? 0이어도 돼. 그럼 그냥 H네 완전.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3H7 바로 되겠다.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답 나올 거고 3H7은 계산해보세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같은 종류의 사탕 7개를 다른 종류의 주머니 넣을 건데 빈주머니가 불가능. 그러니까 앞에 유형을 풀고 왔기 때문에 더 쉬워. 그지? 빈주머니가 불가능하다는 건 똑같아.
이거 안 써놨네. 그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7인데 똑같이 앞에 문제랑 똑같이 7인데 어때야 된다고? 얘가 음이 아닌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 A, B, C가 자연수여야 돼. 그럼 H를 못 쓰는 거잖아. 0을 쓸 수 있어야. 0부터 시작이 가능해야 H를 쓸 수가 있는 거였거든? 그럼 0부터 쓸 수 있도록 어떻게 한 거야? 하나씩 미리 주자는 거지. 얘 A, B, C에 한 개씩 미리 주겠다. 한 개씩 미리 주겠다.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가 되는? 4가 되는 문제를 풀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A B C는 음이 아닌 0이 가능한 자연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0, 0, 4 나왔다라면은 실제 A, B, C는 1, 1, 5가 되는 거. 하나씩 더해줘가지고 A, B, C가 돼. 그러니까 자연수가 되는 거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한 개씩 먼저 넣어주고 생각을 하자라는 거. 그러면은 나머지 뭐 다시라고 쓰는 게 편하겠죠. A, B, C. 아니면 얘를 그냥 A라고 했는데 한 개 넣은 거를 A개라고 했으니까 넣은 이유를 A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다. 그래서 3H4 이렇게 계산되겠다. 어렵지 않죠? 자, 세 번째. 같은 종류의 사탕 7개를 같은 종류의 주머니야. 그러니까 얘는 아까처럼 A, B, C였다면 여기가 만약에 A, B, C였다면 3, 3, 1 이거랑 1, 3, 3이랑 당연히 다른 거잖아. 그지? A에 3개 넣고 B에 3개 넣고 C에 1개 넣는 거. 그거랑 A에 1개 넣는 거니까 당연히 다르잖아. 그지? A에 3개 넣냐 1개 넣냐. 근데 이게 이름을 만약에 지웠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름을 지웠어. 이렇게. 이름을 지웠어. 그러면 어때? 이제 같은 거지. 그지? 얘네 둘은 같은 게 되는 거지. 그렇잖아. 같은 종류의 주머니이기 때문에 3개 들어있는 주머니, 3개 들어있는 주머니, 1개 있는 주머니랑 1개, 3개, 3개 있는 주머니에는 같은 상황인 거잖아. 그래서 얘를 같은 걸로 쳐야 돼. 그럼 아씨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 이건 몇 가지죠? 어떻게 구하지? 어떤 H를 써야 되나?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고민은 당연히 해봤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나열이야. 그러니까 합쳐서 7이 되도록 뭐 동그라미 더하기 별 더하기 세모가 7이 되도록 하는 그냥 순서쌍을 세야 되는 건데 순서 바꿔서 같은 거는 같은 걸로 세야 되는 거지. 3, 3, 1이랑 1, 3, 3은 같은 걸로 세야 돼. 그러면 이런 것들이 몇 개나 있는지 그냥 나열을 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기까지 되죠? 그래서 이제 나열해보면 되는데 무지성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나열하면은 중복이 있거나 뭐 누락이 생기거나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그냥 막 나열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자? 뭐 더하기 뭐가 7이 되는 걸 이제 쭉 나열을 해볼 건데 어떻게 하자? 좀 규칙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좀 나열을 하면은 빼먹거나 중복되는 게 없을 거다라는 거지. 그 체계적이라는 건 크기 순으로. 그래서 내가 앞에 1을 썼어. 그 다음에도 제일 작은 숫자 써봐. 그 다음에 5잖아. 그치? 1, 2, 5가 있는 거야. 자, 하나씩 키워가는 거야. 1, 2, 4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1, 3 이렇게까지 될 거야. 그럼 1, 4를 쓰고 싶을 텐데 그러면은 2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1, 4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1, 5 써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의 이런 거 나열할 때 이제 약간 익숙해져야 되는데 같아지는 게 나오면은 얘보다 뭔가 더 키우면 안 돼. 그럼 다시 이 앞에 걸로 돌아가는 뭐 이런 느낌이 되거든. 그래서 같아지는 게 나오면은 아 이제 그만 키워야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맨 앞에 걸 키워보자. 2. 얘도 1이 되면 안 돼. 그럼 얘랑 똑같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은 그 뒤에는 얘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나와야 돼. 앞에 것보다 뒤에 게 더 작은 숫자가 나오면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중복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 나열하면서 좀 익숙해져야 돼요. 그럼 여기도 당연히 1이 먼저 나오면 안 되고 합쳐서 7 나와야 되니까 뭐 3이겠네. 3 그지? 그럼 얘도 이 3으로 가보면은 얘가 똑같아지니까 이제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3으로 시작하면 똑같은 게 3 나와야 되는데 또 작은 걸로 가야 되니까 반복일 거라고. 이해되세요? 반복이 되겠다. 따라서 이제 요 4개 숫자만 가능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나열을 실제로 해보는데 그냥 막 나열하는 게 아니고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나름의 규칙이라는 건 크기 관계대로 하는 게 규칙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경우 가능하겠다라는 거. 자 다음 요 4번째가 사실은 이제 오늘 좀 얘기를 할까 말까 여러분들 알면은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본 건데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7개를 같은 종류 주머니에 나누어 담겠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막 고민을 해봤어야 돼. 이것도 아 어떻게 해야지 막 고민이 드는데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아까 전 문제 요 3번 문제에서 같은 주머니 같은 사탕일 때 어떻게 했었어? 요런 방식으로 나눠 가질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 나눠 가지는 거에서 1, 2, 3, 4, 5, 6, 7이 들어가는 거야.
7개 중에서 1개 뽑아서 넣고 나머지 6개 중에서 1개 뽑아서 넣고 나머지 5개를 다 여기다 넣자. 뭐 이런 느낌이라고 이해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야. 5개 1개 1개로 나눌 수 있고 4개 2개 1개로 나눌 수 있고 3개 1개 3개로 나눌 수 있고 3개 2개 2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걸 이전에서 했잖아. 그럼 요렇게 나눠져 있는 거를 사탕을 집어넣겠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되겠지? 얘는 7개 중에서 5개 뽑고 그러면 2개 남을 거 아니야. 2개 중에서 1개 뽑고 나머지 1개를 여기에 넣을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7C5, 2C1, 1C1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얘는 뭐지? 파란색은 뭐지?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 자, 봐봐. 내가 7개 중에 5개를 뽑아서 여기다 넣는 방법은 1, 2, 3, 4, 5라는 공을 5개 뽑을 수 있고, 맞아. 7C5 중에 하나가 되겠지. 그럼 이제 6, 7, 0이 남았는데 여기에 2C1에서 6을 뽑고 1C1에서 7을 뽑을 수 있어. 이렇게. 그러면 요거에 한 가지 경우가 될 거예요. 한 가지 경우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똑같이 7C5를 1, 2, 3, 4, 5로 뽑아내고 2C를 7 뽑고 1C를 6 뽑을 거야. 그러면 요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얘가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할 때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것도 여기서 한 가지로 셌을 거야.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여기서 다른 걸로 셌다고. 7C5 곱하기 2C1 곱하기 1C1 할 때 1번 동그라미와 2번 동그라미는 다른 두 개로 셌어. 근데 실제 상황으로 보면은 내가 사탕을 5개 넣을 거고 1개 넣을 거고 1개 넣을 거거든? 근데 이름이 안 붙어져 있어. 그럼 내가 여기 1, 2, 3, 4, 5를 여기에 넣고 6을 여기에 넣고 7을 여기에 넣는 방법이랑 내가 1, 2, 3, 4, 5를 여기에 넣고 7을 여기에 넣고 6을 넣는 방법은 당연히 같아 달라. 같은 거지. 주머니에 이름이 안 붙어져 있으니까. 그렇잖아. 6이 하나 들어있는 거랑 7이 하나 들어있고 나머지 1, 2, 3, 4, 5가 들어있는 세 가지 방법, 그 방법이랑 요 아래 거랑 당연히 똑같지. 그러니까 얘네 둘은 하나로 세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팩으로 나눴다라는 거지. 그렇잖아. 이런 경우가 무조건 쌍으로 존재할 거 아니야. 내가 이 위에서 다른 색깔로 한번 써볼까? 하나만 더 써볼게요. 내가 여기서 1, 2, 3, 4, 6을 뽑고 여기서 5를 뽑고 여기서 7을 뽑는 경우랑 1, 2, 3, 4, 6을 뽑고 여기 7 뽑고 5 뽑는 경우 다른 거잖아. 여기서 셀 때는. 그지? 근데 실제 상황에선 같은 거니까 얘를 하나로 쳐줘야 된다고. 이런 게 다 2개씩 쌍으로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2로 나눠줘야지. 이해돼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자, 그럼 두 번째 경우 한번 볼게. 두 번째 경우는 어때? 7개 중에 4개 뽑고 그 다음에 3개 중에 2개 뽑고 1개 중에 1개 뽑는 거야. 근데 얘는 왜 안 나눠주는 거야? 얘는 같은 경우가 절대 생길 수가 없어. 왜냐면 봐봐. 1, 2, 3, 4 그다음에 5, 6, 7 이거랑 같은 경우가 어떻게 생기겠어? 왜 같은 경우가 안 생기는 거야? 위에랑 다른 거. 얘는 한 개 이 같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6, 7, 7, 6이 가능했잖아. 근데 얘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그냥 그대로 쓸 거야. 자, 그 다음 얘는 어때? 같은 숫자가 있으니까 뭔가 되나? 그럼 3팩으로 뭐 나눠야 되나? 뭐 2팩인가? 근데 2팩이야. 왜 그러냐면 이거야. 몇 개를 뽑는지, 3개 뽑고 3개 뽑는지, 1개 뽑고 1개 뽑는지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은 숫자가 몇 개인지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1, 2, 3, 그 다음에 4, 5, 6, 그 다음에 7 이렇게 뽑는 거랑 처음에 4, 5, 6을 뽑고 그 다음에 1, 2, 3을 뽑고 7 뽑는 거 이 둘이 같은 거잖아. 그지? 1, 2, 3, 4, 5, 6이 하나의 세트인데 둘이 자리를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눠요. 얘는 어때? 이 2랑 2가 자리 바꾸는 경우가 있을 테니까 2팩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야. 따라서 얘네들 계산해서 다 더한 게 우리가 원하는 숫자가 될 거다라는 거야. 천천히 이해해 보세요. 일단은 같은 종류의 주머니이기 때문에 그 주머니에 넣는 개수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고 5개, 1개, 1개 이런 식으로. 그럼 그 5개, 1개, 1개를 사탕으로 구성하는 방법. 이름이 없으면 그냥 5개, 1개, 1개로 끝일 거야. 근데 1, 2, 3, 4, 5, 6, 7이라는 사탕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집어넣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지. 근데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것들을 고려해 줘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분할이라고 불러. 분할. 어떤 사탕 7개를 5개, 1개, 1개로 분할하는 방법. 어떤 사탕을 4개, 2개, 1개로 분할하는 방법. 이렇게 구하는 걸 분할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분할이 교육과정에서 빠졌다는 게 맞아. 교육과정에 빠져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잘 안 나오는데 알아두면 좋아요. 몰라도 상관없어. 너희들이 푸는데 상관없는데 우리 항상 그런 게 있잖아. 많이 알면 알수록 문제는 쉽게 풀려.
근데 많이 알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기회비용의 문제잖아. 공부할 시간이 많아지니까. 해야 될 게 많아지니까. 근데 요 정도, 분할 정도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알아두면 난 좋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나는 알아두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5번. 자,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7개를 서로 다른 종류의 3개의 주머니에 나누어 담는 거. 그러니까 이거야. 그냥 A 주머니에 뭐 예를 들어서 1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B도 마찬가지. 아, 그러니까 얘는 7의 세제곱인가? 아니면 3의 세제곱, 3의 7제곱인가? 뭐 이게 고민이 혹시 될 수도 있어. 뭐 안 되면 좋은데 고민이 되면은 이제 아까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것처럼 주머니에 사탕을 나열해보고 사탕의 주머니를 나열해봐서 요 한 줄이 가능한지 요 한 줄이 가능한지 생각을 해보자라고 그랬죠. 자, 얘는 불가능. 사탕을 쪼갤 순 없잖아. 쪼개서 여기에 놓고 여기는 안 되지. 근데 주머니에 얘네들이 다 들어가는 건 가능하지. 그러니까 3의 7제곱이는 이렇게 돼. 됐죠? 쉬운 거니까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 거.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7개를 서로 다른 종류의 주머니 3개에 나누어 담을 거야. 근데 빈 주머니가 가능하면 3의 7제곱이었어. 근데 불가능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를 아까 4, 5번 유형 4번과 5번에 아니 이제 3번과 4번이구나. 3번과 4번에서 연습한 걸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아까 4번에서 주머니 이름이 안 붙어 있다라면은 요 7개를 나누어 갖는 방법을 이렇게 계산했어. 그지? A, B, C 이름이 안 붙어 있다라면은 5개, 1개, 1개를 이렇게 보냈는데 사탕을 집어넣는 방법이 이거였고 4개, 2개, 1개를 이렇게 보내는데 얘를 집어넣는 방법이 이거였고 이런 식으로 구했잖아. 여기까지 되죠? 이해됐지? 이해 안 되면 4번 보고 와. 그래서 이름이 없다라면 이렇게 넣는 방법은 이래. 주머니에 이름이 없다면. 근데 주머니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 5개, 1개, 1개로 지금 나눠놨어. 사탕을 5개, 1개, 1개로 나눠놓는 방법이 이만큼이야. 그럼 그 나눠놓은 거를 A, B, C로 보내면 되잖아. 5개 있는 걸 A로 보낼 수도 있고 B로 보낼 수도 있고 C로 보낼 수도 있고 얘를 A로 보냈을 때 얘를 B로 보낼 수도 있고 C로 보낼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 3팩을 곱해줘야겠지. 그치? 5개 들어있는 거랑 1개 들어있는 거랑 1개 들어있는 건 달라. 1, 1이랑 같은 게 아니라 여기 그 5개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거잖아. 여기 1, 2, 3, 4, 5가 들어있고 여기 6이 들어있고 7이 들어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을 주머니로 보내는 방법은 당연히 그냥 1열로 배열하는 3팩이 되겠지. 같은 숫자가 있든 없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다른 거잖아. 얘네들은 6이란 사탕이 들어있고 7이란 사탕이 들어있는 거니까. 이해되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야. 그냥 4개, 2개, 1개로만 나눠주는 방법이 이 빨간색인 거고 그 나눠져 있는 거를 A, B, C라고 적힌 주머니에 집어넣는 방법이 3팩이라는 거지. 3팩이라는 거다. 그래서 아까 4번에서 구한 답에 3팩토리알 6을 곱해주면 답이 나올 거야. 아까 4번의 답이 301이었잖아. 거기에 6 곱하면 답 나온다는 거. 되겠죠? 자, 그럼 얘는 분배라고 불러. 그냥 이렇게 5개, 1개, 1개로 나눠두는 방법이 분할. 그 분할된 거를 이름이 붙어져 있는 바구니나 주머니로 보내는 방법이 분배. 이렇게 이만큼이 분할이겠네. 분할, 분배 이렇게. 그래서 교육과정 외지만 알아두면 좋고 분할 분배에 관련된 문제는 다 다른 방식으로도 다 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알아두면 여러모로 쓸모가 있다라는 거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다르게도 한번 풀어보자. 다르게도 풀 수 있어. 5번 문제에서 발전된 거. 그러니까 빈주머니가 가능한 게 얼마였어? 3의 7제곱이었잖아. 빈주머니가 가능한 거. 똑같은 상황에서 빈주머니가 가능한 게 3의 7제곱이었어. 그럼 빈주머니가 가능한 경우의 수에서 빈주머니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은 빈주머니가 없는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그렇잖아. 이 3의 7제곱에는 빈주머니가 있는 것도 있고 빈주머니가 없는 것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그럼 거기서 빈주머니가 무조건 나오는 거를 빼주면은 이 결과는 빈주머니가 없는 거의 개수가 나온다는 거지. 전체에서 빈주머니 있는 거 빼니까 빈주머니 없는 게 나온다는 거. 자, 그럼 빈주머니가 있다라는 건 뭐야? A가 빈주머니일 수도 있고 B가 빈주머니일 수도 있고 C가 빈주머니일 수도 있어. 일단 빈주머니를 뽑는 방법이 3가지일 거야. 그지? 빈주머니를 뽑는 방법이 3가지. 그래서 만약에 빈주머니를 내가 A라고 뽑았다라고 치자. 빈주머니가 A야. 3가지 중에 1가지 방법으로 빈주머니가 A라고 했어. 얘는 없어. 안 뽑아야 돼. 자, 그러면 이제 B랑 C에 1, 2, 3, 4, 5, 6, 7이 들어가면 돼. 그러면은 A가 B, C를 선택하는 방법 2가지.
얘도 BC 중에 하나, 얘도 BC 중에 하나, 얘도 BC 중에 하나, BC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2의 7제곱까지가 될 거야. A에 안 들어가는 방법은 BC에만 들어가는 방법은 2의 7제곱이 될 거야. 근데 어때야 돼? 빈주머니가 여기 한 개만 있는 경우의 수에서 빈주머니가 2개 있는 경우의 수를 더해가지고 뺄 거거든? 그럼 빈주머니가 한 개만 있으려면 어때야 돼? BC 중에 비어있는 게 또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 나는 BC 중에 하나 고르고 BC 중에 하나 고르고 BC 중에 하나 고르고 쭉 했는데 만약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계속 B만 골랐어. 그럼 C에는 하나도 안 들어간 거지 지금.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빈주머니가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빈주머니가 하나만. A만 빈주머니여야 된다고. C기마저 빈주머니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때야 돼? 빼기 1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어때? 여기 C를 선택하는 것도 여기 들어있지. 걔도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빈주머니가 A만 돼야 되기 때문에 빈주머니가 B가 되게 하는 한 가지 경우, 빈주머니가 C가 되게 하는 한 가지 경우, 총 2가지 경우를 빼줘야 돼. 이만큼을 빼줘야 된다. 이렇게. 이만큼을 빼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빈주머니가 2개가 된다라는 건 뭐야? 얘까지 빈주머니가 돼. 그러면 그냥 여기 넣는 방법은 한 가지라고. 그러니까 빈주머니를 결정하는 방법. A, B가 빈주머니인 방법 한 가지. B, C가 빈주머니인 방법 한 가지. A, C가 빈주머니인 거 한 가지에서 총 3가지 있겠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빈주머니가 있는 경우의 수를 뺄 건데 빈주머니가 한 개만 있는 경우의 수는 얘가 될 거고 빈주머니가 2개인 경우의 수는 이렇게 돼가지고 빼주면 아까랑 똑같은 1806 나오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풀이가 2가지가 있으니까 뭐 얘가 문제 상황에서 떠오르면 얘로 풀면 돼. 근데 이거 얘가 좀 안 떠오를 수도 있잖아. 문제 상황에서. 근데 분할 분배가 더 잘 떠오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확률 단원, 경우의 수 단원은 많이 알면 할수록 훨씬 유리해. 그러니까 분할 분배도 교육과정 아니니까 안 할래요 라고 하지 말고 알아는 둡시다 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